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우리 지역을 관통한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헬로티비 경인뉴스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역을 뜨겁게 달궜던 현안과 갈등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올 한 해 되짚어 보면요. 인천시의 제일 현안 수도권 매립지 종료 그리고 자원 순환 정책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원 순환 정책이 나온 게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 비롯된 거죠. 네, 맞습니다. 지난 1992년 이제 수도권 매립지가 조성이 되죠. 당시에는 서울과 그리고 인천, 그리고 경기도 등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성이 됐는데 당초 계획은 2016년까지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처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매립량이 이제 줄었죠. 그러면서 더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땅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그리고 경기도가 그 대체 매립지를 조성할 동안 남아있는 수도권 매립지 3-109를 사용하자고 합의를 합니다. 인천시는 이 3-109가 2025년이면 이제 사용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데 미온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라면서 자체적으로 수도권 매립지를 2025년에 사용 종료하겠다고 발표를 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이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인천시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지난 10월 있었던 박남춘 인천시장의 수도권 매립지 종료 선언을 한번 직접 보시죠.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께 고합니다. 더 이상은 내몰리지 않겠습니다. 2025년으로 설정해 놓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 시기에는 한치의 망설임과 물러섬이 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네,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게 된다면 인천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을 갖춰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자원순환 정책이잖아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센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우선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인천만의 대체 매립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쓰레기를 그냥 묻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태워서 부피를 최소화하고 그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광역 소각장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인천시가 대체 매립지와 광역 소각장 후보지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말 그대로 해당 지역, 거론된 지역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제기된 거죠. 특히 대체 매립지 후보지로 선정된 옹진군의 장정민 군수는 12월 1일자로 그 단식 농성을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민주당 인천시당이 매립지 특위를 구성을 하면서 지자체 간 충분한 협의와 공론회를 통해서 그 최적의 매립지 후보지를 찾겠다고 밝혔죠. 특위 구성으로 우선 지자체 간 갈등은 일단락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지역 부평계양의 그 광역 소각장 신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인근 부천시와의 협의가 지금 남아 있는데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천시는 부천시와 협의해서 부평 계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부천 대장동의 소각장, 그러니까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 부천시가 대장동 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인천시가 여기에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대신에 이곳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거죠. 인천시와 부천시는 모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역 주민 설명회 당시 현장을 한번 직접 보시죠. 각자 자기 쓰레기들도 자기 동네에 하지 말라고 지금 난리치는 이 마당에 어떻게 하면 타지요? 돈만 받으면 답니까? 돈하고 생명을 저희들 생명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네, 현재 인천시는 부천시의 입장을 지켜본다 이런 입장인데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주요 이슈로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천 상동 영상단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표류했던 영상단지 개발 사업이 드디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얼마 전인 12월 14일 부천시 의회가 상동 영산단지 개발을 위한 부지 매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매각안이 상정된 지 세 번째 만에 이루어진 성과인데요. 우선 협상 대상자인 GS 컨소시엄은 상동 일대 38만 제곱미터 부지를 영상 미디어 융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계획에 주거단지 5,000세대 개발이 포함이 되면서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다. 이거는 어떤 부동산 장사로 전락할 것이다. 라는 이런 반발이 거세지면서 부침을 겪기도 했는데 하지만 더 이상 사업을 표류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민주당이 이 사업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사업이 급진전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부지 매각안 통과 당시 부천시 의회 상황을 직접 한번 보시죠.
시민들이 요구했던 반대들이 있었고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의견들이 좀 더 치에 전달이 되고 좀 더 개선이 되고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좀 아쉽고요. 영상문화단지 심판 받겠습니다. 그렇게 매각해서 잘못됐다면 저희가 심판받고 미래에 대한 책임 져야죠. 거기에 대한 책임지겠다고 표결할 거고 그렇게 해서 찬성할 겁니다. 부천시 의원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는데 민주당 상은 굉장히 확신에 차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이 상동 영상단지 개발 사업이 사실 부천시 입장에서는 지지부진했고 참 오래 끌어왔던 사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천시가 지난 2001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상동 일대 34만 4천 제곱미터 부지를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사업 부지죠. 네. 이곳을 문화관광의 이제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뜻을 품고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예. 이후 2014년 부천시가 이곳에 문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서 신세계 컨소시엄과 이제 우선 협상 대상에 이제 협약을 맺게 됩니다. 신세계 컨소시엄이 8,700억 원을 투자해서 공공문화단지와 이제 대형 쇼핑몰 등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계획이 알려지자 지역의 소상공인들 그리고 지역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을 하죠. 특히 인접한 부평 지역의 소상공인과 정치권이 이제 연일 집회를 열면서 이제 반발을 합니다. 이런 반발에 결국 사업은 무산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표류하던 중에 2019년 지금의 GS 컨소시엄이 나타난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이제 분양 사업이라는 이제 반발에 막혔었죠. 하지만 여러 우여곡절 끝에 부천시와 민주당이 사업 추진에 강한 의사를 보였고 부지 매각 동의안이라는 첫 단추까지 이제 낀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 만큼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단의 땅이었던 부평 미군기지가 81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이 됐죠. 네, 맞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부평 미군기지 남측 부분이 이제 시민들에게 개방이 됐죠. 네. 예. 1939년 일본군이 이곳에 이제 조병창을 설치한 이후에 이제 금단의 땅이었는데 81년 만에 시민들에게 공개가 된 겁니다. 부평 미군기지 전체 44만 제곱미터 중에서 개방된 곳은 9만 3천 제곱미터, 약 4분의 1 수준인데요. 개방 당일 많은 시민들이 부평 미군기지를 찾았습니다. 당일 저희도 취재를 했는데 그 개방 당일 부평 미군기지를 찾았던 시민들의 상황을 한번 직접 보시죠. 인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여기서 생활을 쭉 했거든요. 근데 처음이에요. 여기 이렇게 개방돼서 들어온 게 처음이고 생각보다 되게 넓고 역사를 좀 많이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번 부평 미군기지의 개방을 반기는 시민분들의 목소리인데요. 부평 미군기지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쉼터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올해 지역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보는 시간, 마지막으로 경기 북부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올해 경기 북부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첫 번째로 이 경기 분도 이야기 들고 오셨어요? 네, 경기 분도,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나누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주장은 약 30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 남부와 북부의 불균형 문제 때문입니다. 이 몇 가지 데이터를 보면 경기 남부 지역 시군의 재정 자립도는 42% 이상인 반면 북부는 28% 내에 불과하고요.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 역시 남부와 북부 간의 격차가 이게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불균형 문제를 풀 대안이 경기 분도라는 것인데 경기 북도가 만들어지면 북부 지역만의 발전 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30년 되게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올해는 좀 방향이 다르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경기북도 설치 관련 법안이 2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경기북도 관련 입법 공청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기북도가 실현되려면 관련 법안이 먼저 행안위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고요. 그런 다음 법사위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합니다. 절차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경기 분도가 지금 실현되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경기도 입장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사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기 분도는 경기도를 두 광역 지자체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야말로 이 이해 당사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10월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당시 상황 VCR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균형 발전인데 균형 발전이 돼 있다면 그 북부에 있는 주민들이 그 분도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경기 북도에 대한 신설은 정말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 제가 질의했을 때 그때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경기도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동안 경기 분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입장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북부가 저발전한 상황은 남부에서 북부를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고 군사 규제라든지 수도권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 때문인 게 분명하고요. 그러면 분도를 하면 그 규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 전혀 아니죠. 그건 똑같은 문제입니다. 네, 국회 국정감사 당시 상황을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말을 들어보면은 분도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말을 좀 정리를 하자면 경기 분도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건데요. 이유는 경기 북도가 낙후된 것이 각종 중첩 규제 때문인데 경기 북도로 따로 떨어져 나간다고 해서 그 규제가 없어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경기 분도이 실현될 수 있을지 좀 계속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겠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 314억 테니스장, 396억 바둑 경기장. 저희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거 좀 짚어봐야겠죠. 네, 그 비용으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예. 네, 의정부 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 사업입니다. 테니스장을 만드는데 314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바둑 전용 경기장을 만드는 데는 396억 원이 듭니다. 예.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지역민들의 반발이 무엇보다 많은데요. 관련 내용 뉴스로 화면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의정부 신곡동 일대에 300억 원짜리 국제 테니스장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00억 원짜리 국제 테니스장. 사방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과연 이 테니스장이 정말로 시민들에게 필요로 하는 부분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고요. 시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다목적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은 군사도시 이미지를 탈각하여 코로나19와 장기간 지속된 집중호우에 피해가 크신 시민들께 스포츠를 통해 위기를 조금씩 극복해 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후 논란이 잠잠해지는 듯 했는데 470억짜리 테니스장 건립에 이어 이번엔 바둑 경기장까지. 시가 특정 종목만 지원해준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396억짜리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이 논란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세금 낭비다. 저희들이 지금 축구인은 지금 바둑 인구보다 테니스 인구보다 10배가 더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 지역 경제나 의정부의 위상이나 가치를 높이는데 정말 이걸 기여하는. 이번에도 설전은 반복됐습니다. 의정부시는 두 사업 모두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구체적인 완공 일정까지 정했습니다. 네, 시민들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 낭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의정부시는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 집행부가의 시각 차이가 좀 큰데요. 이런 와중에 지난 11월 행정안전부가 이 두 사업을 모두 재검토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런 재검토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이슈가 내년에는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경기 북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김소영 기자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인천시 하수도 사용료가 평균 10% 인상됩니다. 월 10톤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기존에는 3,200원의 요금이 부과됐는데요. 1월부터는 300원이 인상된 3,500원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에게는 사용료의 20%를 감면해줄 예정입니다. 지역화폐 인천이음이 2021년에도 10% 캐시백 혜택을 이어갑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캐시백 비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인천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캐시백 비율을 기존 4%에서 10%로 상향했습니다. 월 50만 원 이하 결제분까지만 캐시백 10%를 적용하는데요. 인천시는 지역 경제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지급 한도와 캐시백 비율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경인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